혼자 예를 들어서 TV를 보고 나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혼자 욕하면 그렇게 통쾌하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답답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쪽 테이블에서 윤석열을 욕해요. 그러면 그때 또 위로가 돼요. 나랑 같은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위로가 됩니다. 한강 작가 말씀을 빌려보면 과거가 현재를 살리고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노력이 나중에 우리가 죽은 자가 되고 나중에 우리가 과거가 될 때 우리 후손들 그들이 현재가 될 때 과거가 현재를 살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면 좋지 않을까. 옛날에 독립운동했던 그 우리 조상님들 그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독립운동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일 당장 해방이 오고 이 나라가 독립되는 건 아니지만 그 나의 이런 노력, 이런 피땀 어린 노력들이 후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혼자 하면 외로우니까 여기 함께하는 많은 우리 민주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월호가 또 언제인가요? 지금 11주년인가요? 세월호가 또 다가옵니다. 네. 사건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세월호는 또 올해 또 특히 남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작년 이제 10주년에 이어서 이번에 11주년 4월 16일 예. 현충원에서 이제 오전 11시에 추모식을 갔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그 4월 16일 이전 한 주간을 이제 집중 추모 기간으로 해서 지난 4월 8일에 또 시청 북문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또 가졌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참사의 반복, 비극의 반복은 청산되지 않은 역사 안에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왜냐면 이 컵에 지금 여기 뭐 오물이 들어 있어요. 이걸 비워내고 깨끗이 씻고 소독한 다음에 새 걸 담아야 이게 새 것이 되는 건데 이걸 치우지 않고 여기다 아무리 새 물을 부은들 이건 계속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청산되지 않은 역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비워야 좋은 걸로 채울 수 있는 거고 예. 허물어야 좋은 걸로 세울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제대로 허문 적도 없고 제대로 비운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비극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참사가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예. 입버릇처럼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이게 뭐냐면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청산인 거예요. 이게 척결인 거고. 그래야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 책임자 처벌 이루어지지 않고 진상규명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지금 내란 이런 이 사태 안에서 이 시국에 내란 종식이란 게 뭐냐면 그거예요. 똑같이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입니다. 예. 네. 그래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12.3 내란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대한민국을 세월호로 만든 거예요. 그 침몰할 뻔했던 거죠. 그리고 세월호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장면들과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내 안내 방송. 가만히 있으라. 예.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던 그런 골든 타임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선내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지금 학생들까지 합해서 304명의 그런 아까운 생명이 희생된 거죠. 그래서 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선내 안내 방송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에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말로 우리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 보호해야 할 그런 책임을 진 사람들이 어떤 이 국가적으로 그 노력을 해야 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재난들, 사회적 참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이번 사태에서 보면 종교인들이 좋든 나쁘든 역할을 했거든요. 주로 또 여기에서 윤석열을 옹호했던 것은 주로 개신교 교회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들이 과연 진정한 목자로서 역할을 했을까? 뭐 국민들이 대다수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냥 뭐 거의 광신도 뭐 또 그런 뭐 어떤 사회외교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정치와 종교는 쌍둥이 같은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공통의 목적은 뭐냐면 예. 공동선이에요. 그래서 정치의 목적은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종교는 뭐냐? 똑같습니다. 모두의 구원. 그러니까 정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이걸 실행하는 사람들이고 실행하는 거고 종교는 뭐냐면 이것을 비춰주는 겁니다.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종교가 비춰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정치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공동의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서로 관여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긴밀히 협조하는 거예요. 긴밀히.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이 뜻은 뭐냐면 정치 권력에 참여해서 그 권력을 누리려는 이런 시도들
이런 어떤 권력을 통해서 뭔가 어떤 사익을 꾀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공동선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을 지니고 협력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정치가 타락하면 그 타락한 정치에 타락한 종교가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를 이롭게 하는 차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소수 몇 명 혹은 어떤 계층만 이롭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권력은 어디서 생기냐면 차별과 격차에서 생겨요. 우리가 댐에서 수력 발전할 때 이 낙차가 있어야만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이 100억 원씩 갖고 있다. 100억 원. 그러면 거기는 권력이 안 생깁니다. 예. 나만 1,000만 원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한 푼도 없을 때 1,000만 원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이 격차가. 모두가 다 왕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럼 권력이 안 생겨요. 내가 동네 이장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 다른 사람 다 그냥 주민들이에요. 그때 이장이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권력은요 평등에서 오지 않아요. 차별과 격차에서 오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봉사해야 할 정치인들이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국민들이 합의에 의해서 권력을 줘요. 예. 근데 그 권력은요 그냥 권력이 아니고 권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한계란 뜻이죠. 어떤 한계냐? 그냥 무한정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두를 이롭게 하는 그런 한계, 공동선이라고 한계가 지어진 건데 이게 이제 권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권력에 중독돼 버립니다. 권력이 주는 맛에 취해버려요. 그래서 권력이 격차와 차별에서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두를 이롭게 하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격차와 차별을 있는 불평등한 구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부패한 정치, 부당한 정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역하는 종교가 생겨버려요. 전광훈 소년보 목사 그 두 분은 돈도 좀 많이 벌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권력이 격차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돈도 마찬가지로 돈이 권력이 되려면요. 나만 돈이 있어야 돼요. 나만.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요. 공통의 목적이 돈입니다. 돈과 권력. 그러다 보니까 전광훈 소년보라는 사람이 하느님을 들먹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돈입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결국은 돈인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했겠어요? 아니죠. 그걸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놀랐던 게 집회를 하면서 헌금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원래 아니 미사 시간은 어떻습니까? 무슨 밖에 집회를 하면 굉장히 좀 막 비장한 결의로 뭔가를 외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또 헌금을 받아요. 그게 목적입니다. 아. 그걸 위해서 빌드업한 거죠. 앞서서 결국엔 헌금. 탄핵 반대 하면서 윤석열 이 땅을 공산주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막 얘기하지만 빌드업이고 결국 제일 중요한 메인은 이제 헌금 시간. 예. 저는 이제 그 신부님 말씀 중에서 최근에 하신 말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를 인용을 하셨어요.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어제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행위다. 사실 그래서 저는 다음 차기 이제 정부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정말 이렇게 세종대왕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좋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80년 전에 실패했던 거의 47년 전이죠. 반민특위. 1948년, 49년 몇 개월 하지 못하고 실패해버렸습니다. 친일파의 방해로. 그 반민특위를 다시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지금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을사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120년 전에 을사늑약 외교권이 박탈돼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경술국치로 이어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을사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이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을사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우리 을사오적이라고 하지만 수많은 우리 전통적인 표현으로 보면 역적들이 있죠. 또 적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청산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워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거고 허물어야 새롭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허물고 새롭게 세우는 시점이다. 그리고 깔끔히 비우고 새롭게 채워 넣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진해야 할 것은 채울 거, 세울 거, 요 논의만 하면서 비워야 할 거, 허물어야 할 것을 논의하지 않으면요. 또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거고, 그냥 오염된 것에 또 물 붓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과거에 대한 아주 깔끔한 청산, 척결, 또 그리고 심판과 단죄,
이것이 필요하고 그 처벌 논의가 나오면 항상 그 다음에 또 따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파면 얘기 나오니까 그다음에 계엄 얘기 나와버려갖고 뭐 물타기 하면서 계엄을 세탁하려는 시도처럼 항상 처벌을 얘기하면요 뒤따라 나오는 게 사면이에요. 사면. 예. 국민 대통합, 사면. 그렇게 되면 비울 수가 없어요. 말끔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그렇게 나라를 병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 특히나 이번에는 뭐 내란과 외환을 같이 꾀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처벌, 단죄만이 또 사면 없는 그런 단죄만이 이 대한민국을 정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베르 까미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예. 관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용은요 이제 확실한 처벌과 단죄 그 이후에 얘기되는 거지. 지금의 어설픈 관용은 악과의 타협에 불과한 거고 악과의 타협은 그야말로 다시 악으로 젖어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인 거죠. 지금은 단호한 처벌의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뭐 기도하시는 주제는 어떤 것인가요?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광복 해방 이후에 80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긴 시간이죠. 예.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마치 바퀴벌레 없어진 줄 알았더니 또 겨나오고 하면은 나중에 짜증나죠. 예. 그러다 보면 그냥 살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지치고 좀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데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고 표현하는 우리 역사 안에서 수많은 외침들을 당하고 또 내란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의 그 끈질김을 또 떠올려 봅니다. 일제 36년이라는 시간 너무 긴 시간인데 그 시간을 버텼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그리고 해방을 이뤄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80년이라는 그 기나긴 여정이지만 이 여정을 걸어왔지만 다시 또 정말로 지치지 말고 또 좀 포기하지 말고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 좀 청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여정을 서로 격려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약속 한번 해주시죠. 다음에는 다시 한번 기타와 노래를 이 스튜디오에서 알겠습니다. 예, 그때는 하시는 걸로. 지금 뭐 갑작스럽게 말씀하셔서 네. 다음번에는 좋은 노래 선정해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가 이 뭔가 버티고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려면 필요한 게 길동무, 또 말벗, 그러니까 또 그런 동료들입니다. 혼자 예를 들어서 TV를 보고 정말 그 나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혼자 욕하면 그렇게 통쾌하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답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식점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저쪽 테이블에서 윤석열을 욕해요. 예. 그러면 그때 위로가 돼요. 나랑 같은 생각, 같은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위로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는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음식점에 그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럼 더 위로가 되죠. 예. 그래서 혼자면 외롭고 힘들고 지쳐요. 그런데 함께 가면, 여럿이 함께 가면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한강 작가 그분의 말씀을 빌려보면 과거가 현재를 살리고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노력이 나중에 우리가 죽은 자가 되고 나중에 우리 과거가 될 때 우리 후손들 그들이 현재가 될 때 과거가 현재를 살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면 되지 않을까. 만약 옛날에 그 독립운동했던 그 우리 조상님들을 우리 그분들이 그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오늘 독립운동하면서 하는 건데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일 당장 뭐 해방이 오고 이 나라가 독립되는 건 아니지만 그 나의 이런 노력, 이런 피땀 흘린 노력들이 그래도 우리 후손들에게 후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했던 이 모습.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당장 내일 모든 게 다 뭐 심판이 이루어지고 천지가 개벽되듯이 그러지 않을 겁니다.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흐를지 모르지만 이런 우리가 이 여정을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봉헌하면서
혼자 하면 외로우니까 여기 함께하는 많은 우리 민주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예. 많은 민주 시민들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많이 받고 용기를 갖고 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 또한 그분들에게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미사를 통해서 정말로 어떤 예언자적 목소리를 이렇게 내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달래는 이런 것처럼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서로를 위해서 해나간다면 이 여정 우리가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항상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저 또한 또 미약하나마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뉴스앤톡 집요한 토크쇼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